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요양보호 3단원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4단원 인지자극 훈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표준교재 468쪽 표준교재 468쪽 피셨다면 저와 함께 숑숑 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언어와 비언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언어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신체적 상태를 파악합니다. 말로 신체적 상태를 파악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하면 틀린 답입니다. 맞으려면 신체 부위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가 아프세요?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언어 능력이 감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아프세요? 신체 부위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습니다.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이란 부탁합니다. 잘했어요. 맞아요. 이런 격려의 말입니다. 세 번째,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 대상자 중심의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즉 기억력 장애로 인해서 문제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인정해 주자.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리셨어요.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서 돕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찾아줍니다. 함께. 이제는 함께라는 말 너무 많이 기억하시죠? 네 번째,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상자는 경증에서는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응답할 때 기다리지만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 반응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다섯 번째,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습니다. 판단력, 이해력 저하 때문에 행동이 늦어지거나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칭을 사용하고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고요.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을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대하듯 이랬어, 저랬어 이런 표현들은 옳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반복적 설명. 자, 아까 말했듯이 어디, 왜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네, 아니요라는 질문은 좋습니다. 네, 아니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이것, 저것 이런 지시대명사는 사용하지 않고 명사, 즉 의자, 욕실 이런 질문을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언어적 의사소통. 신체적 상태 파악한다. 어떻게? 여기가 아프세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 찾는다. 반응할 때까지 기다린다. 존칭 긍정형 문장을 쓰며 예, 아니요, 의자, 욕실 명사를 사용한다. 7번, 치매 대상자를 항상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치매 환자는 공격적 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치매 대상자들은 본인이 요양보호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했는데 요양보호사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8번 간단한 단어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간단한 단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돕는데 예를 들면 간단한 판단이 가능하다.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대상자라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선택할 내용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짬뽕이 좋아요 이렇게 한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면 짬뽕 드시겠어요? 짜장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9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합니다. 설명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 이해력, 판단력 저하로 혼돈이 오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자, 식사하세요, 양치하세요, 외출해요. 이것을 식사하시고 양치한 후에 외출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따로 분리해서 한 가지씩 설명합니다. 10번 가까운 곳이라면 1m입니다. 자, 가까운 곳에 1m 이내에 어떻게 말한다?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자, 뒤에서 부른다? 안 돼요. 걸을 때 말한다? 안 돼요. 왜? 이유는 신체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서 부르거나 걸을 때 말을 걸 때 대답하려고 균형이 떨어진 상태에서 뒤를 보다가 낙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번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자,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을 말하냐면 진압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시간이 몇 시고 장소가 어디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어떤 사건이라던가 뭐 이런 복잡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현실은 무엇? 진압력. 현실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다? 진압력. 진압력은 어떤 것이다? 시간, 장소, 사람. 시간, 장소, 사람. 그래서 제가 시장, 사람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지요. 네, 시장, 시간, 장소, 사람. 시장,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알려줄까요? 시간을 알려줄 때 밥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 8시예요. 또 아침 식사하세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몇 시, 몇 시, 몇 시를 지속적으로 일러주어서 자꾸 떨어지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현실이라는 것은 뭐다? 진압력. 진압력은 뭐다? 시간, 장소, 사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12번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 즉 고향 사투리로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13번 과거를 회상하게 도와준다. 자,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하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지요. 그래서 좋은 기억들은 인지기능, 아직 살아있는 인지기능이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특히 경증 환자들에게서는 과거 회상을 유도하는 질문, 물건들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과 함께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같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비언어라 하면
첫 번째 손짓, 발짓, 소리겠죠? 자, 두 번째 언어와 비언어와 어떻게 같이, 즉 세수하는 동작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수하는 동작을 하며 질문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적인 접촉은 어떻게 할까요? 신체적인 접촉 어떻게 하죠? 네, 신체적인 접촉은 사용합니다. 즉, 눈을 맞춘다, 미소를 짓는다. 대상자가 괜찮다고 하면 어디? 손이나 어깨를 만져도 좋습니다. 싫어하는 분을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대상자가 괜찮다고 하면 손이나 어깨 접촉은 시도해도 됩니다. 4번 비언어적 표현 방법 관찰하기. 치매 대상자는 언어, 단어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로 하기보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잘 해서 대상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관찰해야 될까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세 변경 시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면 왜 얼굴을 찌푸리지 하고 살펴봅니다. 근육창이나 근육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잃어버렸지만 언어를 할 수 없지만 뇌졸중 환자들은 그 마비로 인해서 언어가 제대로 전달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글을 써서 반드시 주어, 내가, 네가, 누가 이런 식의 주어를 포함해서 요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소통합니다. 언어 외에 어떤 거? 비언어, 다른 신호와 함께 사용하는데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르친다. 손을 이끌어 지적한다 등 다른 신호, 언어 말고 이거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요, 의자 이렇게 하더라도 의자에 손을 끌어서 손을 갖다 대서 이렇게 표현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7번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요거는 정말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문항인데요.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님들이 이렇게 대상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면 나한테 나를 약 올리려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대상자는 인지저하나 행동 문제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요양보호사님과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중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요거 현장에서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가슴 아프거나 화내거나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이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대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할게요. 자,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치매 대상자와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치매는 치매 단계에 따라 우리가 의사소통법이 다른데요. 자, 초기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 즉 깜빡깜빡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초기 치매라고 합니다. 자, 의사소통에 그러면 깜빡깜빡 되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점점 줄어드는 그 단계의 의사소통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관성, 연결성, 손상. 자, 어떻다 그랬죠? 깜빡깜빡.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그 사이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손상됐다. 그래서 어떻게 자주 확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또 주제가 자주 바뀔 수 있죠. 사용하는 어휘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겠죠. 그리고 특히 무엇?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 이런 상태의 대상자를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첫 번째, 자,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어떻게 요점으로 설명, 구체적인 표현. 두 번째, 대상자가 집중 능력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여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떨어지는 때는 그때는 대화를 줄이고 좋은 정보를 얻을 그 시기는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잘 관찰해서 파악했다가 대화합니다. 세 번째, 유사한 의미의 다른 단어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또 잊어버리는 단어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습니다. 유사한 의미의 다른 언어들을 사용해서 언어 저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제공해 주면 대상자는 훨씬 수치감이나 우울감을 겪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요거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대상자는 초기 대상자는 어떻다? 깜빡깜빡. 네, 초기는 깜빡깜빡. 그러니까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초기는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 깜빡깜빡 할 때 그 사이에 들어오는 그 시간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외래어나 약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은 어떻게 하자? 요약 정리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합니다. 여덟 번째는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나 사건을 회상하도록 돕습니다. 초기 치매 단계에서는 아직 인지저하가 그렇게 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나 사건을 회상하도록 돕는 것이 대상자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대상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자는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이렇게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속으로 담아두거나 이랬다가 나중에 인지저하, 우울증 이런 쪽으로 증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상자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말을 해야 할 꼭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잘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말을 해서 감정을 안에 쌓아두지 않고 응어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10번, 대상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대상자는 자기 편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협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귀찮게 하거나 해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상자를 돌보고 있음을 꼭 표현해서 관계 형성을 잘 갖도록 유지합니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중기. 자, 이번에는 중간 단계, 바로 두 번째 단계 중기입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자, 이제 깜빡깜빡 단계에서 그 깜빡하는 단계가 너무 길어서 엉뚱하고 애매한 단계가 됩니다. 엉뚱하고 애매한 단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애매하다 내용이 알 수가 없어요. 깜빡깜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엉뚱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혼동이 증가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측정하는 용어, 이것, 저것, 그것 이런 사용이 증가합니다. 언어를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용하는 어휘수가 초기 치매 단계보다 줄어듭니다.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대화 중 말이 끊겨요. 적절한 어구 사용 못합니다. 부적절한 명사, 부적정한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자, 초기 치매가 깜빡 했다면 중기 치매는 계속 엉뚱한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는 이렇게 중간에 정상이 돌아오는 게 있는데 중기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느리고 또 아예 정상으로 못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의사소통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기 단계에는 대상자가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어 합니다. 두 번째,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바꾸면 또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사용합니다. 의사소통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다섯 번째, 초기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초기는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중기는 아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응답 자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응을 기다립니다. 자, 무엇을 기다린다? 반응이라도 해주면 감사한 거죠.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 초기는 어떻게? 응답할 때까지. 초기는 응답할 때까지. 중기는 반응할 때까지. 여섯 번째, 대상자가 그런데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반복하여 질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양보호사를 무시한다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질문한다. 7번,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와 좀 더 어떤 표현? 단순한 표현. 좀 더 단순하게. 자, 초기에서는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라 그랬죠. 좀 더 다른 표현, 유사한 표현. 그런데 7번은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표현. 진지 드세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신다면 밥 드세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8번 그 사람 이런 불특정 인칭 그 사람 불특정한 인칭 대명사보다는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구누구 어르신, 홍길동 어르신 이렇게 누구누구 어르신 이렇게 불러봅니다. 아홉 번째,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문구를 그것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주 사용합니다. 활용해서 대상자와 대화합니다. 10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합니다. 간단한 소일거리들을 집에서 한다면 콩나물을 다듬는다, 아니면 빨래를 갠다, 또 산책을 한다, 이러는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름표를 텔레비전, 라디오, 냉장고, 농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써붙여서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12번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요거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대상자가 이상 행동을 할 때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13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자, 무슨 말이죠? 대상자가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이거 도대체 나한테 왜 화를 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다면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화가 나셨어요 라고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4번 이용 가능한 모든 단서를 활용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칭찬은 꼴에도 춤춘다 그랬죠? 무엇이든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네, 치매 단계 말기입니다. 말기는 중증, 치매 3단계의 말기 중증 단계입니다. 중증 단계는 독립적인 생활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거의 반응이 없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오겠죠. 의사소통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 말이 없어집니다. 무언증. 말이 없어지는 무언증 때문에 의사소통이 당연히 어렵고요. 시선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현저히 적어지고 올바른 이름 사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발적인 언어의 표현이 감소돼서 스스로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소가 됐으니까 말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말도 자꾸 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는 유도해야 합니다. 심하면 스스로 말을 안 해요. 무언증이라 그랬죠. 이렇게 무언증. 아니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앵무새. 앵무새가 어떻게 하죠?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말을 따라하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무언증, 앵무새, 무언증, 앵무새. 말기 단계에 나타나는 증상은 무언증, 앵무새. 자,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누워서 혹은 걸어 다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치매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치매 대상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자, 시선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눈을 맞추는 것은 어렵고 되도록이면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름. 자, 누구누구 홍길동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고요. 또 요양보호사도 네, 저는 신사임당입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 이름을 말합니다. 3번 대상자가 좋아했던 음악을 어떻게 함께 듣고 책 읽기.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야기하기. 낮은 톤으로 다정하고 차분하고 천천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6번째,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치매 대상자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하지 않겠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왜?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자, 누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9번째, 신체적 접촉을 적절히 활용하며 대상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확인한다. 신체적 접촉을 적절히 활용하며 대상자의 비언어적 메시지. 자, 혹시나 아무 반응이 없는 대상자가 손을 흔든다거나 얼굴을 찌푸린다거나 하는 행동을 한다면 왜 그런가 하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그리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 그것이 설령 모순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합니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네, 말기는 대상자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양보호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11번,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마무리 인사로 어르신 저 다녀갈게요 라고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초기, 중기, 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문제 사례 476쪽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계속 달라고 합니다.
자, 476쪽 함께 보시고요. 자, 밥을 계속 달라. 어떻게 하자 그랬죠? 식사 후 먹지 않았다고 몇 번이고 막무가내로 답을 한다. 문제 이유가 뭐예요? 식사한 것을 잊어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세 가지.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이렇게 잠시 기다리세요 한 것은 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상자가 정말 나는 안 먹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납득을 못해요. 그러면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계속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교대해서 이야기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당장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늘 그렇다.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지요? 네. 식기를 빈 식기를 그대로 둔다던가 빈 그릇을 그대로 또 두 번째는 달력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당장 지금 밥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의 대답입니다. 사고 위험. 자, 이것은 86세 대상자가 며느리와 산책 중 반대편에 이웃이 걸어오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자마자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날 뻔했을까요? 문제 이유는 치매 정도 이해력, 시각, 청각, 언어 정도와 의사소통 장애가 평가하지 못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적어도 몇 미터? 1미터 가까이서 어떻게? 눈을 바라보며 정면에서 그래서 뒤에서 혹은 걸어갈 때 이럴 때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답을 대상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존심이 상한 경우 이것도 기출문제였네요. 자존심이 왜 상했을까요? 딸이 엄마 맛이 없으니까 이제 음식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했습니다. 자, 이럴 때 대상자는 꾸중 질책의 원인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굴욕감, 기분 나빴던 것만 남아서 공격, 또 우울증 이런 게 옵니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또 가족에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알려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잘못된 행동이 위험하지 않는다면 그냥 수용하고요. 비난, 부정하거나 청정하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제 지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이렇게 대처합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혼자서 집을 나가버렸네요. 자, 혼자서 집을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시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한 거예요. 10시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 일단 부정적으로도 말했고 시간은 말했지만 병원에 가는 문제를 나중에 있는 상황을 또 먼저 말했죠. 한꺼번에 다 말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앞에 말만 기억했습니다. 병원에만 기억했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말로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처 방법은 단순한 내용으로 분리하여 하나씩 전달해야 됩니다. 즉 당장 해야 할 일을 간결하게 먼저. 그러면 이것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양말 벗으세요. 그리고 양말을 벗었다면 시간이 됐을 때 병원에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할아버지가 혼자 나가서 길을 잃지는 않았겠죠. 인지자극 훈련 네 번째. 자, 치매 대상자에게 인지자극 훈련을 합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5등급 받은 경우에는 치매 인지 등급, 치매 등급,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인지 자극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인지 자극 훈련으로 대상자의 인지 기능 개선, 우울감을 포함한 정신행동 개선, 일상생활 능력 유지 향상,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인지 자극 훈련, 인지 자극 훈련. 우리나라 인지 훈련 프로그램은 이렇게 경도, 초기, 중고도, 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치매 특별 등급자, 또 장기요양 수급자 일반노인. 그래서 일반노인에게는 두근두근 뇌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두근두근 뇌운동은 일반노인, 치매가 없는 노인, 계산하기, 제목, 세상 읽기라 해서 제목 외우기 등등, 쉬어가기, 그래서 바꿔 부르기, 힘줘 부르기, 운세, 초성, 오늘은 뭘까, 추억 담기 등등 기억력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뇌활동 운동을 하고요.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것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입니다. 인지활동형 치매 특별 등급 5등급 대상자에게 해주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살펴보겠습니다. 인지기능 문제가 없는 대상자, 인지기능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하는 인지자극 훈련 4가지 암기 숑숑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뇌건강 일기쓰기. 일기쓰기는요, 일기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뉴스는 뭐고, 언제 일어났고, 기쁜 일, 슬픈 일, 화난 일, 이런 등등의 일기 양식이 있고요. 이 뇌건강 일기 쓰기는 뭐가 좋아지는가 하면 진압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뇌건강 일기를 쓰면 좋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가 좋아지나? 그러면 진압력. 두 번째,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빈칸 언어, 인지기능 언어가 좋아되죠. 그래서 언어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훈련입니다. 언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빈칸에 들어갈 말,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빈칸에 들어갈 말, 거기에 언어 단어를 쓰므로 유창성,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유창성, 빈칸 채우기는 유창성. 세 번째, 물건값 계산하기. 자, 이거는 계산력이 좋아지겠죠. 네 번째, 특정 글자 고르기. 자, 특별한 글자. 자, 활동 예시를 보면요. 첫 글자가 이응으로, 또는 네 번째 글자가 이자로, 세 번째 글자가 기억으로 단어를 찾으세요 라는 그런 특정 글자 고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르려고 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글자 고르기는 주의력 결핍인 대상자들에게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자극 훈련, 뇌건강 일기 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자, 그런데 이것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아직은 치매가 아닌 분들에게 일기 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그래서 인지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압력, 언어 단어 유창성, 계산력, 주의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인지자극 훈련 문제가 없는 대상자, 뇌건강 일기 쓰기, 빈칸 채우기,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입니다. 4가지 암기 숑.
경증 인지장애. 이젠 진짜 인지가 있습니다. 경증 인지가 있는 분들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 경증 인지장애.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자, 단어를 많이 말해서 언어 능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단어를 말한다는 것은 유창해진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말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공책, 연필 등등등.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과 숫자 짝짓기. 그림과 숫자 짝짓기. 이것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자, 가지 1, 고추 2, 당근 3, 무 4, 배추 5. 이것은 그림을 보고 있다가 무를 보고 무 4, 배추 5, 가지 1, 고추 2, 당근 3 이렇게 짝지어서 기억해내는 것을 우리가 그림과 숫자 짝짓기. 이것은 어느 대상자? 경증 인지 장애. 그리고 또 경증 초기는 과거 회상을 많이 도와주라 그랬죠. 그래서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우리가 마음의 안락 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과거 회상하기. 그 다음 똑같이 그리기.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그리게 합니다. 그 다음 경증 인지 장애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네, 요거 보면서 공간 능력도 파악되는 것이고요. 점선으로 점을 따라서 옮겨가게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단순한 걸 잘했다면 좀 더 복잡한 문제로 이어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기를 합니다. 다음 손모양. 네, 이 손모양은 중증에서는 힘들고요. 경증, 이거는 운동 실력, 운동 능력, 뇌운동 다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실력과 뇌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모양 경증입니다. 손모양은 경증. 그 다음 선 따라 긋기. 선 따라 그으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맞춥니다. 이런 동작도 다 경증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증. 중증은 기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매한 기억력이 완전히 저하되고 엉뚱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중증이라 그랬죠. 이런 분들에게도 인지자극 훈련을 해야 하는데 492쪽 흩어진 낱글자 단어 만들기. 자,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를 만듭니다. 언어나 기억 또 특히 관리 흩어진 것을 모으는 관리 능력 이거 기억해 주세요. 흩어진 낱글자 관리 능력. 자, 글씨를 모른다면 모형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연결, 오각형 연결, 네모 또 동그라미 연결, 오각형 연결 이런 식으로 언어 기억 관리 능력. 그 다음 똑같이 그리기. 요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기출문제로. 요것도 나왔었고요. 관리 능력도. 똑같이 그리는 것. 이것은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 똑같이 하려면 집중. 그래서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주의력 향상. 중증의 똑같이 그리기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도형을 똑같이 이렇게 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 숫자 이래서 제가 이거를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똑같이 그리기, 주의력, 오징어 게임 집중해서 해야 안 죽죠? 네, 똑같이 그리기, 주의력 어디서?
중증 인지 기능 대상자에게 하는 훈련이다. 또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에게는 악기 연주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틀리십니다. 자, 중증이 악기를 어떻게 해?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악기 아니고요. 자, 여기 소고, 탬버린, 트라이앵글 또는 빈병의 모래 이런 등등 이런 것들로 악기 연주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 그쵸? 소근육 운동, 표현력, 기억력 향상, 우울증 불안감 해소,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감정 해소, 스트레스 해소. 정말 악기 연주가 많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을 도와주기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중증 인지 자극 환자에게 박자만 쿵쿵 맞추는 것만으로도 인지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선 따라 그리고 나서 너무 재미없죠? 뭐 해야 돼요? 찢기. 그 다음 중증 인지기능 장애 똑같이는 점선을 따라 그리고 연결하고 색칠하기. 이것은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중증이 심한 사람들은 다 같은 색깔로 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꽃은 노랗게 자전거는 또 다른 색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색깔을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한다던가 이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름 맞추기 또 얘가 기출문제였는데요. 자, 이렇게 중증은 흩어놓은 걸 맞힐 수 있나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허수아비를 4등분해서 빈칸을 채웠을 때 맞힐 수 있나, 이것은 중증입니다. 중증.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가, 성냥개피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는 훈련도 우리가 인지 자극 중증 대상자에게 하는 훈련입니다. 또 숫자 찾아 체크하기. 중증은 이렇게 숫자를 흩어놓고 또 찾게 합니다. 모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2개, 3개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결하기, 이렇게 숫자를 찾아서 체크하도록 돕는 그런 훈련입니다. 마지막 인사말 연결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친구의 생일잔치에서 인사할 때는 어떻게? 축하합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기사가 고장난 냉장고를 수리를 마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입니다. 자, 중증 환자들은 이 말 연결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손을 못 쓴다? 그러면은 훈련하는 사람이 말로 하고 연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인사말 연결하기도 중증 대상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인지 자극 훈련, 지금까지 수준별 인지 자극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시 한번 요약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꼭 암기 숑숑 하셔서 시험 문제 많이 맞히세요. 자, 인지기능 문제가 없는 대상자 4가지, 인지기능 문제가 없는 대상자 4가지 기억하시나요? 일기 쓰기, 빈칸 채우기,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자, 일기 쓰기는 진압력 향상, 빈칸 채우기는 언어 단어 유창성, 물건값 계산하기는 계산력 향상, 특정 글자 고르려면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주의력 향상. 다시 한번 일기 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나번 경증 인지장애입니다. 경증 인지장애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입니다. 자, 단어 뒤에는 유창성. 그래서 경증인지 장애한테는
빈칸 채우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단어, 유창성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자발성까지. 그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숫자, 자, 가지는 몇 번이었죠? 1번이었죠? 배추는 5번이었고 무는 4번이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자, 맷돌 그림 있었죠? 저희 맷돌 그림 아니면 꽃감 이런 거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회상하기. 똑같이 그리기.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손 모양 똑같이 그리기. 손은 경증 인지장애 훈련입니다. 선 따라 그리기. 단어 연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증 인지장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언어 기억 특히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연결하거나 여기 사과 이렇게 써서 연결하는 그런 우리 인지 훈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악기 연주하기. 중증의 악기 연주 요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선 따라 그리고 찍기.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그리기. 그래서 제가 이거 오징어 게임 이렇게 말했던 거죠. 똑같이 그리기. 그 다음 따라 그리기, 이름 맞추기, 똑같은 모양 만들기, 숫자 찾아 체크하기, 인사말 연결하기, 타인과 소통 도움이 되는 인사말 연결하기. 그래서 인지기능 수준별 인지 자극 훈련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중증 대상자, 경증 대상자, 중증 대상자 각각의 훈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수고하셨고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송이쌤 요양TV 구독, 좋아요